저는 LG 칼텍스정의 양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시기와 우리 LG 칼텍스에서 진행 중인 인산형 연료인지 시스템 개발과 운영 기술 내용을 위주로 지금 인산형 시스템 개발 국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기업으로서 인산형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쭉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 중인 오픈그라운드 시스템의 개발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극복되는 문제들 그리고 결론으로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산형 시스템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해질을 인산을 쓰는 그런 액체 전해질을 쓰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다른 연료들과 똑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그 연료전지의 전기를 발생하는 스택도 하고, 그 다음에 연료에서 수소를 발생하는 계질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스택에서 나온 전류, PC 전류니까 이걸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AC로 바꾸는 그런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주변 장치는 이제 열을 리커버리하는 그런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산형 연료전지 시스템의 장점하고 어플리케이션 필드를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인산형 연료전지는 뭐 일반적인 다른 연료전지와 마찬가지이지만 상당히 효율이 높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LHB가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타입 연료전지보다 개발이 20대이기 때문에 지금 롱런 오퍼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필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연비 같은 경우에 4만 시간 이상 운전한 지가 한 3일 이상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6만 시간까지도 지금 가는 기기들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로서는 LNG, 도시가스 외에 LPG라든지 랜드필 가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연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다른 연료들도 마찬가지지만 로우 에미션과 여러 가지 DC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점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 필드로서는 일반적인 코제너레이션 분야, 그러니까 열하고 전기를 같이 공급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시스템 효율은 한 80%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PS 같은 그 전원 분야,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나 랜드필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소의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기존 그 수소를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에 요즘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맥주 공장의 바이오가스라든지 도생가스들을 활용해서 연료를 사용하면 연료가 공짜이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머전시 유스로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드가 끊어졌을 때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연료전지 개발 상황, 선진국의 개발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산형 연료전지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뭐 60년대, 70년대부터 개발돼가지고 지금 마켓레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용화된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주자로서는 UTC, 퓨얼셀, 옛날에 IFC입니다. 그래서 PC25 시리즈를 개발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후지전기가 있고 또 일본의 그 미쓰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UTC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PC25를 지금 한 200기 이상 운전하고 있고요. 또 토탈 한 200kW짜리를 200기를 지금 제작 판매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후지전기도 70년대부터 개발해가지고요. 지금 90년대 말에 50kg하고 100kg짜리 상용기를 지금 출시해서 일본 내에서 한 90여 기 이상을 지금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드 테스트 한 내용을 쭉 좀 보시면은 지금 그래서 한 8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본격화된 건 9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200여 기가 보급이 됐고 그 매도 프로젝트가 9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계속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성형기가 나오면서 정부의 그 서브사이드 외에 정부 기업 자체로 마케팅에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경쟁 시스템하고의 코스트 문제 때문에
시장이 본격적인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의 경우는 지금 이미 그 요소 기술들, 그러니까 연료전지 본체 스테이라든지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선진 기술에 어느 정도는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펙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LG 콘텍스에서 그 스펙 데이터를 보면은 우선 뭐 0.15V 한 220 이상 나오죠. 그 다음에 인버터 효율도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부족한 거는 국내 기술이 부족한 거는 이제 그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하는 인테그레이션 기술이라든지 시스템을 옵티마이제이션하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기술들은 아직까지 이제 선진국하고 기술적인 격차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의 그 장중전 동안 심해서 평가라든지 그런 면들은 아직까지도 격차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그 50km 그 시스템 제작 그 국색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 과제가 그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50km 그 시스템을 제작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 제작을 위해서 2000년도에서는 그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스택이라든지 리포머라든지 인버터에 대한 디자인을 했고 2000년도에는 그 컴포넌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0년도에 이제 그걸 해가지고 지금 운영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50kW 정도의 그 온사이트 PC 시스템 제작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 지원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스택은 뭐 지금 50kW급이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차 108단 정도 제가 스태킹 했고 그 다음에 리포머는 56, 시간당 56대 정도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는 75kVA 정도 나오는 그 시스템으로 개발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PFD를 보시면은 지금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연료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리포머 공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펙 인간용 본체죠. 스펙 부분. 그 다음에 그 스펙에서 50kW를 전기를 내면 효율을 가원했을 때 50kW가 열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kW의 열을 리커버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중에 황을 제거하는 그런 그 탈환 부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피해나 이건 넘어가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작한 그 시스템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게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보고 시스템을 처음 연구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는 좀 벌크한데요. 지금 봤을 때 한 5m, 가로 5m, 세로 한 3.5m 사이에 그 각 컴포넌트를 다 집어넣고 일종의 패키지화를 했습니다. 다음 slide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제작을 해가지고 저 안에 이제 스테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인버터들을 넣은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주변 장치들 사진인데요. 이쪽 왼쪽 사진은 이제 인버터하고 컨트롤 판넬 쪽 사진이고요. 이건 이제 뒷부분에 HBS라든지 여러 가지 그 힐리커버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50kW 시스템 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황성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차피 황성분을 제거하는 공정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탈환 소매, 코발트 몰리브덴이나 여러 가지 징크옥사이드를 써가지고 황성분을 제거했는데 이 탈환기의 히소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연소 소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소매 연소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리액터 배드가 되고요. 그래서 연소 소매에서 LNG하고 열을 공급해서 이 HDS 반응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포 컨텐츠나 영성이 PTM 분야로 나중에 저희가 요걸 디자인을 해서 지금 디자인했고요.
그래서 이게 HDS 오퍼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연소 촉매를 가지고 운전했을 경우에 이제 그 온도, 연소 촉매 온도 한 700도에서 700도 근처에서 유지가 되게 지금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조작 시간 한 1시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 연소 촉매의 안정성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압기 온도는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을 해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은 이제 정상 상태까지 지금 올리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했고, 저희들이 그 처음에는 그 리포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처음에 투블라 리액터 리포머를 적용하려고 하다가 요번에 저희가 적용한 건 크레이트 타입 리포머입니다. 크레이트 타입은 통판형 타입의 리포머로서 기존의 스택처럼 각 층마다 리액션 존하고 힛 리커버리 존들이, 그러니까 힛 익스체인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크레이트 리포머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힛 트랜스페어리아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면적이 다 힛 트랜스페어리아가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사이즈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여론으로서 기존 버너 대신에 촉매 연소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촉매 연소기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고, 컨버서 리포밍 사이즈 사이에 스페셜드라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레이터 리포머도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금 나뉘는데, 이 컨버서가 리포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런 크레이터 리포머가 있을 수 있고, 연소 촉매가 이제 밖에 있어서 여론을 이쪽 리포머 침보로 공급하는 거죠. 이 컨버서 잘못되면 이게 컨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채팅한 부분은 밖에 이제 캐탈릭 컨버서가 밖에 위치하고 있고, 리포밍 섹션으로 열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외관인데요. 전체 사이즈는 1600, 1700 정도 사이즈고, 이 부분이 이제 리포밍 섹션이 되고, 옆에 이제 캐탈릭 컨버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템퍼리처 실트 리액터하고 로우 템퍼리처 실트 리액터가 같이 눌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당 56배의 수소를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맥시멈 속도는 1800도 정도 되죠. 리포머 섹션의 온도가 800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소의 조성은 저희가 드라이브 이스를 했을 때 맥시멈 80%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시험은 지금 0.5에서 0.2 사이에 지금 컨텐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포머에 운전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탈릭 컨버터를 쓰기 때문에 컨버터의 온도를 올리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이 컨버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느냐, 이게 가장 오퍼레이션이 가장 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을 해서 처음에 이제 엔진하고 내추럴 기어스하고 스프를 같이 넣어주면서 이제 연소를 시키게 되고, 그 연소에 따라서 실제 한 750도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리포머의 온도를 맞추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시간 정도는 정상 상태에 가는 그런 결과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리포머라든지 LTS라든지 HTS, 에어프레이터의 템퍼처 곱하는데, 실제 컨버서 온도는 한 750도 근방이고, 피드는 리포머 섹션 들어갈 때 260도로 들어가서 720도로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템퍼처 실트 리액터에서 결과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로우 템퍼처 실트 리액터를 거치면서 지금 스택에 수도가 공급되는 그런 온도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스탠드 커버 레이션에 대한 목표인데, 스탠드 커버 레이션에 따라서 한 버전은 당연히 승부하게 되고, 저희들 실제 운전하는 쪽으로는 스탠드 커버 레이션을 3 정도 맞춰가지고 운전하고 있고요. 또 실제 온도가 한 700도 근방이기 때문에 컨버전은 한 95% 정도 지금 유지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CO 컨텐츠인데요. CO 컨텐츠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어차피 스탠드 커버 레이션이고, 거기에다 이제 CO 조속이 변한다는 거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이제 리포머 섹션, HDS 섹션을 말씀드렸고, 이제 저희가 제작한 스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들 전적인 사이즈가 65가 65. 그래서 토탈량은 한 4,225kg가 되고요. 이 정도가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만든다는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비를 도입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매를 뿌리는 건 스프레이 머신이고, 이쪽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뿌려지고 나가게 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캘린더링, 그러니까 롤링을 하는 공정이고요. 이것도 자동화해서 연속적으로 롤링이 될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게스슬링을 확인해서 엣지 실링을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코팅 하는데, 매트릭스 코팅도 사람이 일일이 붓으로 바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커튼 코터라는 장치를 써서 연속적으로 지금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전들이 결과인데, 이 정도를 했을 때 지금 한 0.65V 대사율 장치까지 나오고, 스택으로 가면 한 0.65에 270 정도, 270mA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08단, 저희들이 50kW 만든 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한 토탈 108단 정도 되고요. 여기 이제 수능식 방식이기 때문에 쿨링 튜브가 19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식이고 11개의 쿨링 튜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나오는 열을 이쪽으로 다 회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50kW 운전 IB 플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수소로 운전한 결과인데, 수소로 운전했을 때 연료용률이 84%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50kW 지금을 내는 무료 스택이 운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볼티지 플롯하고 온도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108단의 그 볼티지 디스트리뷰션 보면은 상당히 균일한 결과를 저희가 얻었고, 그걸 따라서 스택이 제대로 잘 제작이 되고 운전됐다는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또한 그 퀄리티브에서 제일 밑단하고 제일 끝단의 힐로스만 제거하면은 제하면 거의가 온도가 균일하게 지금 유지가 되는 걸 보면은 지금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잘 하고 있다는 결과고요. 인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버터는 지금 입력 전압이 저희가 한 61에서 110V 정도 DC를 보고 있고요. 전류는 한 1200A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는 우선은 DC 부스팅을 시켜야 되니까 60V를 220 이상으로 부스팅 시키는 부스팅 섹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직류를 교류하는 그런 인버터 섹션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효율이 한 80에서 85% 정도 효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은 한 30% 정도 결과를 얻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컴포넌트들을 연결해가지고요. 스택, 인버터를 연결해가지고 나온 그 결과인데, 이제 여기까지는 스택하고 리폼만 연결해서 DC로 운전하다가 이제 실제로 AC 인버터를 연결해서 운전을 했을 때, 지금 이 대결로 좀 안정된 결과를 지금 계속 운전하고 있고요. 열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0kW를 나오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저희들 연구소 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필드 테스트 게임으로 부하 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다 넣어가지고 일종의 리빙룸 하나 만들어서 한 12kW 정도 운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이걸 운전한다고 하는데 밤에는 이제 그 쓸 수 있는 데가 없나를 찾아보다가 이제 이 전등 외 밖에 이제 연구소 밖에 전등에 한 8km 정도를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명시설 항상 쓸 수 있는 그 조명시설에 20km를 운전하면서 이 개념을 봤을 때 실제 보안면을 따라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오퍼레이션인지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릴라이블리티라든지 시스템의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면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은 실내성 확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라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늦게 시작했고 시스템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장기운전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운전을 통한 신뢰성 확보라든지 교육들 연계 운전을 진행하는 게 제일 시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코스트다운 문제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레이드에 대해서 모든 연료전지가 마찬가지로 코스트가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제작하는데 우선 프로세스를 계산해서 여러 가지 코스트다운이 이루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소재 쪽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건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상용화 시스템에 근접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동화라든지 연기 기술을 개발해서 시스템을 좀 상용 제품에 가깝게 제작하는 그런 단계가 곧 다음 스테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어떻게 이게 연료전지가 마켓에 나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신뢰성에서는 여러 가지 실증 평가라든지 필드 테스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다운에서는 여러 가지 제작품 정품 물론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소 기술을 통한 제조까지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이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요즘 이제 마이크로 코젠에서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제 마켓에 진입했을 때 이런 마이크로 코젠에이션하고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면서 여전히도 시장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들 아직 이 인사님들과 에듀카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을 제작을 해서 지금 연료전지 시스템 발전 기술을 확보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 요소들에 대한 운전 조건을 확립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요소들을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입니다.